오늘의 이슈를 간략히 알아보는 오늘의 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폭망축구로 돌아가자 베트남 국민들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항서 감독의 후임자였던 트루시에 감독은 취임 1년 2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는데요. 베트남 축구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트루시에 감독과 2024년 3월 26일자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이 경질되자 베트남 축구협회 측에서는 박항서를 다시 감독으로 모셔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베트남 복귀에 대해 박항서 감독이 내건 조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트루시에가 베트남 대표팀을 분해해놨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전에서 0대3 완패를 당한 베트남은 경기가 끝난 직후 이례적으로 즉각 트루시에 감독에 대한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박항서 감독 부임 후 5년 만에 동남아시아의 강호로 자리 잡은 베트남의 붕괴 속도가 너무도 빨랐기 때문인데요. 사실 베트남이 박항서에 내치고 트루시에를 선임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앞서 베트남 축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동남아에서조차 동네북이라 불렸던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덕분에 선진 축구 스타일이 이식된 빠른 스피드와 강인한 체력 그리고 거친 몸싸움을 내세우는 축구로 바뀌었는데 강력한 쓰리백을 바탕으로 한 역습 전략 등 이런 현대적인 스타일의 축구는 동남아의 입장에선 문화 충격과 같았습니다. 태국과 인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를 한국식 축구라고 정의하며 베끼기에 바빴고 외국인 감독에 부정적이던 그들로 하여금 김판곤이나 신태형 등 한국 감독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베트남 축구계에 퍼진 편견으로는 베트남은 체력과 체격이 나쁘다는 것이었으나 박항서 감독은 체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리며 더욱 거친 압박과 몸싸움을 팀 스타일로 정착시킨 게 먹혀들었던 겁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베트남 선수들의 기본기가 뛰어나지 않았으며 패스 정확도와 빌드업 능력 볼터치 등이 워낙 부족한 데다 전술 이해도마저 떨어진다는 점은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박항서 이전에도 베트남 축구는 빌드업이 티키타카에 꽤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성과가 없었으며 박항서 감독도 나중에 말하길 선수들의 개인기와 전술 이해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패싱 게임에 참여하는 등 수준을 끌어올리려 했음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런 베트남 축구의 한계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동남아권에서 충분히 먹혔던 베트남의 스피드와 체력이 아시아의 강팀들을 상대로는 그다지 돋보이지 않았고 전술적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한 차원 높은 압박 능력을 가진 강팀들과의 중원 싸움에서 속절없이 밀리자 베트남 특유의 역습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중국전 3대1 완승과 일본전 1대1 무승부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것이 위안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전에 없던 성과이자 베트남 축구 팬들도 만족할 만한 결과였지만 이후 박항서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나름대로 축구에 자부심을 가지게 된 베트남 축협 관계자들이 당연히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유럽 축구 전문가들에게 솔직한 평가를 요청했는데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에서 결코 경쟁력이 없다는 소위 F학점을 맞아버린 것에 깜짝 놀란 베트남 축협은 조바심이 들었고 잘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에게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요. 2020년 AFF컵 여정을 모두 마친 후 베트남 축협은 지난 3년간 선수들의 체력 코치를 맡아온 최주영 박사와 김태민 코치를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것도 모자라 김현태 골키퍼 코치까지 경질해버리며 사실상 박항서 감독의 팔과 다리를 모두 잘라버립니다. 심지어 23세 이하 팀과 성인 대표팀을 맡던 그의 권한을 오직 성인 대표팀으로만 축소하면서 23세 이하 팀 감독 자리를 트루시에에게 위임해버리자 당시 베트남 언론은 박항서 감독 체제가 와해 지경에 이르렀다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할 정도였죠. 베트남 축협이 원한 건 간단했습니다. 분명 전망이 어둡지 않고
베트남 축구가 한 단계에 도약한 건 사실이었지만 언제까지 미쓰비시컵 수준에만 머물 수는 없는 법이고, 그들이 원했던 그림은 베트남 축구를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정도의 팀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베트남 축협은 지난 21년 10월 미쓰비시컵을 마지막으로 박항서 감독을 경질하고 트루시에에게 정권을 줘버리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후 3월 2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트루시에 감독이 10연패를 빌미로 경질되면서 대표팀 내부에선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폭로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그동안 있었던 추악한 사건들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먼저 2022년 기준 박항서 감독이 발굴한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21세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젊은 축에 속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소 10년 이상 대표팀에서 주축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유소년 육성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토양도 마련된 상황이었는데요. 즉 베트남 축구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축협이 이를 차일피일 미뤄가며 트루시의 취임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갔고, 이 문제는 결국 베트남 축구가 붕괴하게 된 가장 핵심적이고 어이없는 이유가 되고 맙니다. 최근 베트남 뉴스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트루시의 감독은 의도적일지 모르겠지만 박항서 감독이 발굴한 스타들을 모두 제외했고, 여기엔 꽝하이를 비롯해서 부반탄과 도흥동 등 2022년 미쓰비시컵 준우승의 주축 선수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덧붙여 매체는 최근 1년 동안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 시절 발굴된 스타들이 사라지면서 우려가 제기됐지만 축협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고, 축협이 방관 속의 트루시에는 자신이 지휘하던 U23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짜면서 말도 안 되는 세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어처구니 없는 선수 선발에 대해 전술적인 이유라고 핑계를 댔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코칭 스태프가 베트남전을 앞두고 꽝하이는 어디 갔는가? 누가 봐도 베트남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되묻자 트루시의 감독은 당시 끝까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등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폭로한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월드컵에 출전한다는 목표보다 박항서 감독의 업적을 지우려는 소름 끼치는 작업에 매진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복귀에 대한 질문의 말을 아끼면서도 그날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트루시에가 U23 감독으로 부임하고부터 딱 1년만 버티자는 생각이었다. 5년 전부터 키워온 선수들은 2022년쯤 50% 정도만 남아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베트남 축협에 의해 강등되거나 팀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트루시의 감독이 유소년 감독으로 부임한 것부터 자신을 경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불길한 기운을 선수들 모두가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으며, 마지막 계약 연장 논의도 암묵적인 경질 압박 속에서 그저 형식적인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진실들은 10연패 후 경질 과정에서 트루시의 감독이 실토함에 따라 베트남 축구 팬들은 대폭발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는 최근 박항서 감독과 비교된다는 질문에 대해 언론의 비판은 당연하다. 10연패를 지켜본 언론과 팬들의 반응을 이해한다면서도 베트남 언론은 팬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이 8개월 동안 이룬 성과를 보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도 나를 선임하기 전 베트남이 월드컵 예선에서 8패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등 박항서 감독을 헐뜯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제발 다시 복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던 이유가 드러난 셈이었죠. 한편 그는 언제든 대표팀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긍정 사인을 보내면서도 다만 복귀하더라도 결코 혼자 가진 않겠다고 말해 베트남 축협을 잔뜩 긴장시켰습니다.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대표팀에 2명의 한국인 코치가 지원했는데 그들의 정체는 바로 김도훈과 김상식입니다. 이들은 박항서 감독의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두 사람의 특징이라면 성적은 둘째치고 선수단과 축협을 상대로
기강 하나는 제대로 잡을 줄 아는 소위 한 성과라는 코치였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트루시의 자취가 남아있는 현 베트남 대표팀의 특성상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고 2년 전 박항서 시절의 주축 선수들을 다시 모으려면 굉장한 갈등이 빚어질 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박항서 감독이 최근 베트남 2부 리그인 박린FC의 출정식에 참석하여 한동안 수석 고문 역할을 병행하면서도 2026년 북중미 월드컵보다 무너진 베트남 대표팀 재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는 한편 박 감독은 현재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감독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영입전에서 이기려면 기존 60만 달러 연봉의 10배를 보장하게 됐다는 등 재정적 부담도 짊어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가 추천한 코치들은 한국에서 저승사자로 불린 적이 있을 정도로 악명 높지만 현 베트남 대표팀의 상황상 거친 지도 행위도 감내해야 한다는 등 조건 없는 박항서 감독의 복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 일침을 놓기도 했죠. 위기에 놓인 베트남 축협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